안녕하세요, 여행작가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토레스 델 파인이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남미에서 만났던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미 여행 통해서 작가님들 만나서 동행 같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29살이고 홍효원이라고 하고 지금은 무직 상태로 있는 청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효원 씨를 처음에 만난 게 우유니에서 아타카마로 가는 버스를 탈 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새벽 5시 차라가지고 우리가 한 4시 반쯤에 터미널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가판대 아주머니한테 뭐 사고 있었잖아요, 물건. 그죠? 그래서 제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효원 씨가 갑자기 제 목소리 와서 들었다고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렸던 남미 여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 구독자가 100명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하지 않으시냐고 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걸 또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초보 유튜브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었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아타카마에서 십자가의 언덕 같이 갔었고 거기서 이제 헤어졌다가 그 파타고니아 쪽에서 잠깐 만나게 돼가지고 토레스 델 파이네를 같이 갔죠. 물론 같이 걸어 올라간 건 아니지만 토레스 델 파이네가 어느 도시겠죠? 푸에르토 나탈레스에서 가는 파타고니아의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토레스 델 파이네가 남미 3대 트레킹으로 손꼽히는데 그 중에 다른 지역을 갔다 왔었지만 제가 이번에는 토레스 델 파이네에 갔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모두 다 걸어봤는데 다 걷지는 못했지만 저는 토레스 델 파이네가 굉장히 풍경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 나름 기대도 많았고 가기 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지. 사실 토레스 델 파이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행했던 친구랑 가장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나라인 스위스랑 흡사한 뷰가 있다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여행지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높이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 그 근처가 진짜 스위스랑 약간 비슷한 면이 많아요. 거기 걸어가면서 알프스랑 비슷한 풍경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유명건 작가님은 남미가 조금 황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토레스 델 파이네 쪽은 정말 스위스 같이 푸르르고 이래서 유럽 애들도 굉장히 이쪽으로 트레킹 많이 오는 거야. W 트레킹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4박 5일씩 뭐 이렇게 트레킹하고 캠핑 장비까지 메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산장 예약하는데 조금 미리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긴 한데 요즘에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레스 델 파이네는 저희가 뭐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남미로 따지면 여름 기간에만 그게 오픈되고 겨울에는 거기는 아예 오픈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때 오픈 안 됐을 때 가면 데이 투어로 잠깐은 돌아볼 수 있어도 그 안쪽까지는 많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시기를 잘 잡아야 돼요. 저희가 갔었을 때 그때는 토레스 델 파이네가 오픈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굉장히 성수기였던 그 끝물 정도. 그래서 산장 같은 데도 예약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토레스 델 파이네를 보통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 그러면 토레스 삼봉이라고 부르는 그 전망대까지 많이 갔다 오고 뭐 하루로 더 쓴다 그러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그 데이 투어사를 끼고 자동차를 타고 투어를 둘러보는 건데 제가 그 남미에서 만났던 다른 친구가 그 데이 투어 하는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데이 투어도 해봤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일정상 우리 효원 씨도 그렇지만 당일치기 트레킹만 하고 온 거죠. 네. 토레스 델 파이네 가는 방법이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예약해가지고 그 입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푸에르토 나탈레스에 도착하자마자 버스표를 예약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효원 씨는 그때 못 탔죠. 같은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못 탔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작가님들이랑 같은 버스를 타려고 이제 7시 거 이제 티켓팅을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시 50분에 출발을 했던 걸로 저희가 그때 작가님들한테 이제 카톡을 받아서 부랴부랴 달려갔었는데 터미널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흥정을 보고 저희가 그 칠레 돈으로 9만에서 한 10만 페소 정도 이렇게 흥정을 봐서 택시를 2대를 타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도착한 거 시간대를 보면 우리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좀
그랬던 게 그 터미널이 토레스 델 파인에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그 시간에 출발하는 게 다 토레스 델 파인에 가는 버스라서 되게 복잡하고 좀 시장통 같았는데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7시 버스인데 6시 50분에 버스가 그냥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6시 45분인가에 도착해서 탔단 그쵸. 말이에요. 저희도 살짝 늦었으면 못 그냥 갈 뻔했어.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7시 버스인데 7시 10분에 가는 것도 그 아니고. 버스가 나중에 올 때도 문제였잖아요. 아 그쵸. 다른 버스는 다 떠나는데 그 버스 하나만 늦게 왔죠? 늦게 왔죠. 한 20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왔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레스 델 파인에 갈 때는 조금 더 일찍 출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버스가 늦게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택시를 타서 좋은 풍경 많이 봤다고. 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남아메리카가 이제 한국보다는 더 야생이고 드넓게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초원들이 진짜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타조라든지 고라니, 콘도르 이런 거 예,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저는 다시 간다면은 물론 뭐 버스를 타고 가면 좋겠지만 택시 타는 것도 예. 저도 공감하는 게그 버스 타고 가는데 그 토레스 델 파인에 가까워질수록 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진짜 멋있었고 맞아요. 그 동물들이 막 거기서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동물 있을 때마다 차 세워가지고 네. 막 보라보고 예, 그랬다면서요.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프라이빗 투어를 한 거죠. 가는 길까지. 네. 좀 비쌌지만 그래도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토레스 델 파인에 도착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표소에서 그 신청서랑 티켓을 사서 그쵸. 콜렉티브 셔틀버스라고 해야 되죠. 그걸 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국립공원 영상을 또 따로 봤었는데요. 이제 국립공원에서 뭐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네. 뭐 아니면 이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기초적인 교육들을 좀 이제 여행자들한테 그렇게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밴을 타고 기다렸다가 타고 이제 진짜 우리 출발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또 그 입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쵸? 저기는 뭐 하는 데인가 막 그랬는데 되게 세련된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카페랑 뭐 기념품도 팔고 뭐 맥주도 팔고 그런데 거기도 약간 공원 관리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류 작성하고 통과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했죠. 출발하는데 입구에 보면 말들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금액이 남미의 다른 여행지 같은 경우는 말 타는 비용이 그렇게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네, 좀 가격대가 좀 있었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올라가는 난이도는 어땠나요? 개인적인 느낌이? 우리나라 이제 뭐 북한산이라든지 네. 뭐 이제 아니면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보통 스틱을 차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스틱을 구입을 안 해가지고 돈을 좀 아끼겠다고 그렇게 그냥 올라가다가 이제 좀 약간 혼란이 좀 났었던 케이스고 그때 느꼈던 건데 같이 이제 동행을 좀 오래 했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들하고 이제 그 토레스 델 파이네라는 곳을 올라갔을 때는 조금 후회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군 전역을 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좀 한참 좋을 때. 예, 좀 이제 젊은 저도 뭐 젊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렸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좀 약간 혼이 났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풍경을 감상을 하면서 간다면은 성인 남자로 치면은 거의 한 8시간이면은 왕복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를 들면 북한산이나 한라산 뭐 거기랑 비교해봤을 때 난이도가 어떤가요? 토레스 델 파이네가? 토레스 델 파이는 그거에 한 3-4배 더 힘들지 않은 곳인가 네, 그렇게 처음에 거의 평지처럼 걸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그거는 뭐 그냥 걷는 거지. 또 풍경이 되게 좋았고 뭐 토레스 그 봉우리도 보이고 그래서 아 이렇게 봉우리를 보면서 걷는구나 해서 되게 좋았는데 거기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언덕 오르막길이 하나 나오죠. 살짝 가파르면서도 또 되게 길었어요 그 구간이. 그래서 거기서 조금 1차적으로 깔딱고기가 왔고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그렇게 대체적으로 어려운 코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토레스 델 파이는 정상을 앞두고 그 너덜지대 막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산이 등성이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그냥 가파른 언덕이라 약간 기어가듯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몸을 거의 이렇게 숙이고 그래서 거기도 조금 힘든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빡센 데는 없었지 않았나. 근데 물론 그 길이 빡셉니다. 그 처음에 올라가는 그 깔딱고개가 처음에 올라가는. 그리고 이게 또 초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부에 좀 힘을 많이 빼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그 힘든 감이 좀 누적돼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개만 넘어가면은 그 이제 내려가는 길이 시작될 쯤에 그때 이제 작가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간이 제일 뷰가 좋았던 사진 찍으면서 이제 밑으로는 강줄기가 흐르고 저 먼 곳에서는 보이고. 설산이 보이기 네. 시작하고 그때가 제일 이뻤던 맞아요. 뷰였던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초반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이제 소위 말씀하시는 이제 깔딱고개 거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 거기서 지지쳤죠.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잘 걸어가는 사람 말고 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스피드로 걸어가시는 분들을 뒤로 쫓아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처지면 오래 걸리고 그 695수 갈 때 그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분도 그 깔딱고개에서 퍼져버리시더라고요. 그 외국 분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고개가 쉽지는 않구나. 근데 거길 또 넘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는 칠레아노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거기까지의 느낌은 국내 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뭐 확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설악산이나 이런 데 정상 올라가는 걸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완복하는 시간이나 난이도가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 누적돼 있던 그쵸, 그런 게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칠레아노에서 이제 잠깐 쉬면서 맥주 한잔 딱 하고 다시 토레스 정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은 계곡에서 떠먹는 게 더 맛있던 것 같아요. 계곡에서도 떠먹을 수 있고 그리고 딱 올라가는 순간에 호수랑 그 산봉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기는 도착하는 순간 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감동이 밀려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 같아. 이병건 작가님 왜 육구호수도 그렇고 다 올라가는 순간 그게 없지? 저 695호수도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별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좀 이상해. 근데 토레스 델 파이네는 695호수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695호수는 정말 그냥 그랬고 토레스 델 파이네는 그래도 695호수보다는 훨씬 만족도는 높았어요. 육구호수는 날이 좋은 날에 안 가서 그렇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뭐 비 오다 말다 막 그랬잖아요. 토레스 델파인의 정상은 저도 이병헌 작가님이랑 좀 아 진짜요? 공감해요. 네. 약간 비슷해요? 가는 길이랑 그쵸? 이제 내려오는 길이 정말 이뻤었고 음. 사실 근데 그 토레스 델파인에 저희가 봤던 그 삼봉 그 위치가 네.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은 잘 안 보인대요 사실. 그래서 제가 거의 절반 정도 잘려서 나오기도 하고 구름에 가려서 아예 전체가 호수 전체가 이제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도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막상 올라갔을 때는 큰 삼봉을 보고 나서 아 정말 큰 바위다. 아 정말 이렇게 큰 이렇게 웅장한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잠깐 한 30분 가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저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이 더 예뻤다. 길이 진짜 길이 굉장히 좋았고 저도 이제 데이 투어 했던 다른 분들 사진 보면 그 꼭 3봉보다도 더 괜찮은 뷰 포인트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오히려 3봉보다 약간 좀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이렇게 착착착 토레스 델 파이네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걷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지만 걸을 때는 자연을 몸으로 느끼지만 차 타고 그냥 뷰 포인트만 돌아다니는 거는 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트레킹 한번 하고 토레스 델 파이네 데이 투어를 같이 엮는 게 또 토레스 델 파이네에 대한 감동을 또 배가시키는 게 아닌가. 단순히 삼봉은 얘기하신 것처럼 딱 보고 처음에 와 하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때 그 토레스 델 파이네랑 피츠로이랑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아요. 저도 그 영상 정리하다 보면 이게 토레스 델 파이네인지 피츠로이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두 개랑 비교했을 때 느낌은 약간 어떤가요? 또 약간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 있죠. 파타고니아 그쪽 동네 피츠로이와 토레스 델 파이네 약간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다녀오셨죠. 피츠로이도 네, 그렇죠? 피치로이도 저도 이제 피츠로이 갔었는데 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쉬셨고 저는 이제 피츠로이 갔었는데 피츠로이는 그 엘찰텐이라는 아르헨티나의 도시에서 갈 수 있는데요.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제가 느꼈던 거는 개인적으로 토레스 델 파이네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치로이보다 조금 힘들었었는데 토레스 델 파이네는 그만큼 힘든 만큼 뷰나 이런 풍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치로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새벽 등반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 일출을 아무래도 일출을 많이 네, 보죠. 일출을 봐야 돼서 이제 그 전날에 엘찰튼에서 아예 그냥 무박으로 조금 이제 카페에서 대기를 했다가 새벽 3시쯤에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쯤 올라가서 그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길밖에 저희는 못 봤거든요. 정말 새벽 등반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을 좀 동반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 두자면은 피치로이는 좀 약간 설레설레 둘레길 올라가듯이 올라갔었고 너무 갑자기 정말 올라왔다 이런 약간 성취감보다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출이 이렇게 이쁘구나 그리고 내려오는 길이 좀 이뻤었고 피츠로이는 이게 좀 약간 뷰가 그렇게 넓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아요. 토레스 델파인에. 음. 네, 좀 약간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정글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퓨마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고 와 진짜요? 네, 토레스 델파인에는 조금 이제 들판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넓은 그런 능선들이 좀 보였던 그런 뷰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츠로이를 일출 트레킹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불타는 고구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피츠로이 정상에 그쵸. 있는 봉우리에 해가 들어올 때 이제 빨갛게 보이는데 이제 그게 약간 고구마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불타는 고구마라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한 새벽 한 2시 반쯤에 출발했어요. 그거 올라가는 길에 별사진 한 장 찍고 걸어 올라갔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어두워가지고 이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길이 이 길인가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해서 가다가 피츠로이에도 그 깔딱고개가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 돌로 된 네네.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히려 그 제가 그때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레스 델파인의 깔딱고개보다 그 마지막 그 피츠로이 깔딱고개가 좀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다 돌무더기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돌무더기인데 약간 계단식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냥 단순한 오르막이면 그냥 이렇게 몸 숙이고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허벅지에도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었고 차이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토레스 델파인에는 처음에 봉우리가 그냥 산 언저리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그쵸. 삼봉이 그렇죠. 보이는데 피츠로이는 넓게 그냥 평야에서 계속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루에 더 말미가 있다면 그냥 아예 낮에 등반을 해서 올라가는 뷰와 또 내려가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로 토레스 델파인의 한 줄 평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병건 작가님, 저는 토레스 델파인은 남미의 알프스다. 효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길이 이쁜 곳? 길이 예쁜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토레스 델파인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넣어드리겠지만 저희가 찍은 영상보다 실제로 거기서 봤던 풍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남미를 오신다면 토레스 델파인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작가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